택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각 지역 낯익은 인물이 여기도 몇 선인가요? 무려 5선이네요. 나이가 아직 이제 젊음을 감안할 땐 굉장한 그런 탄탄한 지역구를 닦아두신 분인데,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이 14일이었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 등으로 이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2심 대법원까지 가면은 뭐 실형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뭐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만, 여하튼 공천 전국이기 때문에 과연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뒤에 보시는 이제 후보군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이 후보군들을 제치고 또 민주당에서도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뭐 장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겠습니다만, 당원 당규를 살펴보면은 일단 실형을 받으면 어렵다고요? 어렵죠. 예. 이거는 뭐 당원권도 정지되고요. 당원권이 정지되면은 기본적으로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당의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원유철 의원은 오선하면서 상당히 지역을 잘 다져놓은 것 같아요. 예. 그 지난 20대 때 막장 공천 때문에 그 새누리당이 국민적인 지탄을 많이 받았을 때도 55.48%라는 그러한 50%가 넘는 예. 그러한 지지를 받았거든요. 예. 아주 상당히 지역 관리를 잘했지만, 저는 단언적으로 이 출마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원유철 의원에게 실례니까 예. 출마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실형을 받은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정권의 좀 책임자였잖아요. 예. 당시 원내대표를 하면서 우리가 국정농단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막장 공천이라든지 민심과 어긋나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했을 때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정권의 청와대, 당,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출마해라. 예. 안 그러면 컷오프한다. 그렇게 결정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유철 의원은 출마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근데 하지만 본인은 되게 아직도 출마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원유철 의원 외에는 다른 또 한국당의 후보를 보면, 예비 후보들을 보면 좀 약해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보수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전략공천 지역으로 해서 좀 내려꽂는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출마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대부분 다 뭐 시의원 부의장을 했거나 평택 군수를 했거나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원유철 의원이 빠지게 되면요, 아주 경쟁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역구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뭐 기존의 지역구 판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한 거를 보면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거든요. 이건 뭐 특정 지역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원유철 의원하고 누구랑 이렇게 붙이는 가상 대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원유철 의원이 또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원유철 의원이 빠지게 될 경우에 그럼 자유한국당에 그만큼 인지도를 갖고 지역을 잘 닦은, 지역구를 관리할 만한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대안이 사실은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지금 그 전체적인 지역구의 어떤 그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후보들 간에. 이렇게 보이고요. 민주당의 임승근 지역위원장이나 김성기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여기는 진짜 몇 퍼센트 포인트 안에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예.